저는 38살 이민재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의 평범한 가장이죠. 아내 수진과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항상 아이를 원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큰 책임이고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깃들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달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정관 수술을 받기로 한 거죠. 병원을 몇 군데 알아보고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수진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상처받는 대신 그저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수술 당일 저는 출장을 핑계 삼아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여러 번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의사는 수술이 간단하고 통증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마취 주사를 맞는 순간 이상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간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요통이라고 둘러댔죠.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사지를 해주었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둘 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죠. 회복 기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수진도 최근에는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우리 사이는 평화로웠습니다. 가끔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접었어요. 괜히 그녀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 없이도 충분해. 말 안 하면 서로 상처도 없을 테니까. 이 말을 수없이 되뇌며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삶은 평화롭게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선택한 침묵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를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들뜬 듯 하면서도 긴장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게 건넨 말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수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자꾸 저를 흘끔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수상했죠.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평소와 다른 그녀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걸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다음 순간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기야. 축하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내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지만 그 이후의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관 수술을 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갑자기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수지는 제 반응을 기다리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여보, 괜찮아? 너무 놀랐어? 수진의 물음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축하한다는 말을 내뱉었지만 제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지는 행복에 겨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의사가 한 말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벌써 8주차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달력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정관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이미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정관 수술 후에도 극히 드물게 임신이 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지만 그 확률은 정말 낮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감히 생각하기도 싫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 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죠.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정관 수술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이후에도 임신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해야겠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신 저는 정관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이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게 나을지. 결국 저는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환자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죠. 접수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고 정관 수술 후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특별한 반응 없이 차트를 확인하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제 이름이 불렸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제가 정관 수술을 받은 지 넉 달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들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관 수술 후에도 아내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관 수술 이후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극히 드문 사례로 재문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죠. 저희 병원의 수술 기록을 보면 이민재님의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요? 의사는 정액 검사를 권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그 3일이 제게는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수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아기용품을 찾아보거나 태교의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검사 결과 정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완벽히 성공적이었고 현재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확실해진 사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도 걸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봤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수진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행복했어요.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 중이라고 했죠. 저는 그저 응, 좋아라는 짧은 대답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의심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수진의 일상,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 그동안 의심 없이 지나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펴봐야 했죠. 그날부터 저는 수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화 기록, 메시지, 출퇴근 시간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고 추악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으니까요. 감시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단순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요가 수업에 참석한다며 늦게 귀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신 중인 아내가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도훈 강사님이라는 이름의 연락처가 있었고 간단한 요가 수업 관련 메시지만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단순한 요가 수업뿐일까요? 의심은 깊어졌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가 수업이 있는 날 몰래 수진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일찍 퇴근한 후 요가 스튜디오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오후 6시에 요가 스튜디오에 도착했고 저는 먼 거리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수업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고 했는데 8시가 되어도 수진은 나오지 않았어요. 초조함과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8시 30분쯤 수진이 스튜디오에서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젊은 남자가 함께 나왔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요가 강사다운 유연한 몸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30살 전후로 보였죠. 그들은 건물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수진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의 차로 향했고
남자는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제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수업이 더 오래 걸렸을까요? 그리고 수진과 그 강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도훈이라는 요가 강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웹사이트에서 그의 프로필을 찾았고 29살이라는 나이와 함께 세련된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해외에서 요가를 배웠고 특히 임산부 요가를 전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셜 미디어도 확인해 봤지만 대부분 요가 포즈와 건강한 생활에 관한 게시물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가 제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수진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 보니 요가 스튜디오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 근처에 여러 번 정차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요가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가 끝난 후 그 근처에 왜 있었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요가 수업 날에도 수진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함께 어디론가 간다면 끝까지 따라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이 상황이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이젠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요가복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날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수진의 휴대폰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죠. 일반적인 대화들 속에서 도훈 강사님이라는 이름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대부분 요가 수업 시간이나 간단한 안부 정도였지만 몇몇 메시지는 미묘하게 친밀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자함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최근에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전날 밤에 주고받은 메시지였고 내용을 복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오도훈은 아내에게 내일 모텔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수지는 알았어. 8시에 보자라고 답했더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수진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죠. 오도훈과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그들이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요가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지는 이메일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재는 항상 일에만 집중해요.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그는 늘 미루기만 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수진이 그토록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제 방식대로 수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첩도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오도훈과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둘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까지요. 모든 증거가 제가 의심했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수진의 일기장 앱이었어요. 한 달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다. 도훈의 아이라니 기쁘면서도 두렵다. 민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가 정관 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수술 후 병원에서 보험 처리 문자가 왔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말해주길 기다렸는데 끝내 말하지 않았다. 나도 침묵으로 대응했고 결국 우리 사이에는 더 큰 벽이 생겼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제가 정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저는 수진에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서로 진실을 숨기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민재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그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을 보았다.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나도 그런 글을 보며 모른 척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원한다는 것이다. 도훈의 아이든 기적이든 이 아이는 나의 전부가 될 것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관 수술을 비밀리에 한 것처럼 수진도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장본 물건들을 부엌에 내려놓으며 밝게 웃었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서 결의가 느껴졌어요. 아마도 오늘 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진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둘 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수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어. 내게 말하지 않고. 제 고백에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민재. 병원에서 온 보험 처리 문자를 봤거든. 예상은 했지만 그녀의 말을 직접 듣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왜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상처 주기 싫었다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요가 강사인 도훈이라는 사람이야.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강사와 수강생 관계였어.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지.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 감정을 이해해 주었어. 당신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할 말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너무 멀었고 난 외로웠어. 매일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당신은 화제를 돌렸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러다 도훈을 만났고 그는 내게 관심을 보였어. 내 감정을 이해해 주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 서로를 사랑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어. 도훈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으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사실이었지만 수진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솔직했다면, 그녀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아파, 수진아. 하지만 그건 당신만 몰랐던 거야. 나도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했어. 다만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재?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그건 확실해.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그녀를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시간이 필요해, 수진아. 생각할 시간이.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수진과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 내려야 할 결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무고한 존재는 태어날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집을 나갈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누나 정지혜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누나라면 제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누나 정지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누나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누나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누나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요. 한참 동안 침묵 끝에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관 수술부터 수진의 임신, 그리고 어제 밤의 고백까지 누나는 판단 없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누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야, 참 힘들었겠구나. 너도 수진이도.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수진을 비난하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둘 다 실수를 했어. 너는 중요한 결정을 수진이와 상의하지 않았고 수진이는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누나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복수로 끝낼 거야? 아니면 아이를 지킬 거야? 누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누나의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도 가지 않고 휴대폰도 꺼둔 채로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상처와 슬픔, 그리고 어딘가에 작은 연민과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날, 누나는 제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나의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남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혼자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어, 민재야. 지금의 선택이 너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거야. 신중하게 생각해. 누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복수심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이해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밤새 생각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누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누나는 제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용서야.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민재야. 쉬운 결정이 아닌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 집에 가고 있어. 이야기할 것이 있어.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결정했어. 수진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결정을 말했어요. 나는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은 말없이 제게 다가와 안겼죠. 저도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요. 수진에게 중요한 결정을 숨기고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수진이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죠. 아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어요. 몇 주 후 저는 수진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놀라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를 제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오면서 우리는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기 옷을 사고 침대를 준비하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갑자기 밀려오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고 수진도 죄책감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서로에게 솔직했고 함께 이겨나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유전자 검사도 의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확고했죠. 딸아이를 팔에 안았을 때 저는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미래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상처 위에 어른의 선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실수로 인해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새롬이 어떨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롬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죠. 지금 새롬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진과 저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 생각하며요. 어느 날 저녁 새롬이가 잠든 후 수진과 함께 와인 한 잔을 나누고 있을 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그날의 선택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5해를 돌아보았어요. 새롬이의 첫 걸음마, 첫 단어, 첫 웃음과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요. 아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른다운 선택이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세상에 미움 없이 태어나길 바랐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상처 위에 어른이 남기는 결정입니다.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의 약속이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